네, 오늘 맡은 주제는 마뉴엘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입니다. 이제 저는 시즌 2에서, 오늘날 현대의 고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하나가 세계화고요.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정보사회고, 다음 주가 생태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념 구도, 그래서 좀 정치적인 그런 지향을 좀 고려해서 진보의 문제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보사회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학에서는 바로 오늘 다루게 될 이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사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스텔스의 지적 이력의 출발점은 구조주의적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그 과학적 분석이 대단히 중요한 목표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본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지식정보 혁명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카스텔스의 사회학적 시선에 잡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썼습니다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89년도에 정보도시라는 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소위 정보시대 3부작, 우리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3부작의 어떤 그런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카스텔스는 이 70년대 이후에 확산되어 온 이른바 정보혁명, 이런 기술혁명에 따라 등장한 어떤 그런 새로운 사회를 좀 새로운 개념으로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어떤 새로운 사회기술적 조직 양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발전의 정보 양식이라고 카스텔스는 개념을 주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양식은 이제 이중적의 어떤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썼습니다만 첫 번째 책이 96년도에 나오게 되죠. 이게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입니다. 이게 부제죠. 원래 제목은 Information Age입니다. 그래서 Economy, Society and Culture라고 하는 건데요. 이 볼륨 1이죠. 그리고 이제 2권으로 Power of Identity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이제 이 책을 보통 우리말로 옮길 때 정체성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파워는 이제 정체성,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말로도 역시 번역이 됐는데, 정체성 권력이라고 아무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저희들은 이제 조금 이따 이 정체성의 힘도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힘이 훨씬 좀 타당하지 않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걸 이제 97년도에 발표를 하고요. 여기 적혀 있듯이. 그리고 또 세 번째, 밀레니엄의 종언. 아직 20세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밀레니엄의 종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98년도에 나왔고요. 정작 이제 세 권을 내놓고 난 다음에 카스텔스가 수술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생존에 계시죠. 예. 그래서 이 책들의 이제 리바이즈, 그러니까 개정판들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는 2000년도, 정체성의 힘은 2004년도, 그 다음에 밀레니엄의 종언은 2000년도에 내게 되는데요. 기념비적인 저작들입니다. 인터넷 갤럭시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됩니다. 인터넷 말 그대로 은하계죠. 그래서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다룬. 사실 이 책은 한편에서는 앞서 발표된 정보 시대 세 권을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 또 인터넷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 예컨대 어떤 자유와 프라이버시 문제, 검열과 통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정보혁명, 다음에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것이
아직 우리 학계 내에서는 정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름 아닌 여러분, 모바일 혁명입니다. 모바일 혁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최근에 스마트폰이죠. 예,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유비쿼터스,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충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동통신과 사회에 대한 연구를 자기 제자이자 동료들과 함께 내게 되죠. 이 책에서는 아주 흥미롭게도 이 세계 여러 나라 사례를 분석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사모를 분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노드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A와 B,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 조직과 조직 간의 관계 자체가 성격이 변화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인해서? 바로 그것이 1995년도죠. 월드 와이드 웹의 등장에 따른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입니다. 네트워크가 이제까지는 관료제의 어떤 그런 대응하는 수평적인 관계의 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네트워크에 여러분 새로운 무기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름 아닌 정보혁명입니다. 구체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인터넷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 그냥 이 가스텔스가 하는 아주 고전적 그런 규정입니다.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는 개념 규정은 사회 구조가 극소 전자 기반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추진되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입니다. 비약적인 어떤 이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맨 아래줄을 보세요. 네트워크 사회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전달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동시성을 갖게 돼요. 과거의 경우에. 과거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상당한 시간이 요해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않죠. 즉시성, 동시성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회적 활동의 범위가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반대 운동을 조직화할 때 이것이 국내적 수준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곧바로 인터넷을 접속해서 전 지구적인 액션, 그러니까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구성을 갖게 돼요. 이것이 이제 가스텔스가 얘기하는 엄격한 의미에서 어떤 그런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던질 수 있죠. 왜 그러면 당신은 이제 가스텔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가스텔 선생, 남들이 많이 쓰는 정보사회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왜 당신은 네트워크 사회라는 말을 쓰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응답은 아마 가스텔 교수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지식 정보의 역할이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 다시 말하자면 자아와 사회 사이의 관계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뉴엘 가스텔스가 인터넷 갤럭시라고 하는 책에서 쓴 표현들입니다. 개인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공동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개인들이 여러분 네트를 통해서 네트워크화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99년에서 2002년 인터넷 1세대죠. 디지털 페이는 탄핵 반대 때 주도적 역할을 했고요. 인터넷 댓글 쪽은 2006년, 2007년 황우석 논쟁이나 D1 논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 기반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토론 게시판이고요. 디지털 페인들은 패러디 UCC 커뮤니티를 주로 활동을 했고요. 인터넷 댓글족은 그 기반이 웹 2.0 환경입니다. 인터넷의 일상화, 어떤 대중화 기반,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성의 경우는 정치적 분파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디지털 페이는 새로운 집단 문화 형성을 추구하고요. 인터넷 댓글족은 자기 표현과 소통을 중시하는데, 이 세 개의 범주는 여러분, 그 다음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커뮤니케이션 형식도 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에 따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여러분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원천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국민들은 입법부의 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국민들로서의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2008년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졸속 협상이죠. 이것을 이제 비판하고 하기 위한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촛불 집회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정체성의 정치예요. 여기에서 그 정체성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촛불 집회를 한번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5월 2일 날 처음에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제가 촛불 집회를 처음 갔던 건 5월 10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까지의 사회운동과는 이제 사뭇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정보사회의 진전이, 네트워크사회의 진전이 사회운동에 미친 본격적인 영향을 우리는 촛불 집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적대자는 여러분 권위주의적 국가예요. 그리고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 반신자유주의, 그리고 생명 존중의 어떤 그런 생명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 여기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사회 구조가 이른바 이 정보통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어떤 그런 이와 연관된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추진되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가 다름 아닌 여러분 네트워크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는 한편에서는 제가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 사회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고요. 다른 한편 놀랍게도 우리의 어떤 내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체성에도 역시 심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마뉴엘 카스텔스가 전달하려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